자, 핵분열의 연쇄 반응과 핵발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분열 시 방출된 중성자들 이렇게 있다, 그지? 중성자 한 개가 우라늄 원자에게 충돌을 하면요, 우라늄 원자에게 둘로 나뉘어져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성자가 몇 개? 2개에서 3개 정도 만들어질 거고요. 이 중성자들이 다른 우라늄 원자에게 충돌을 합니다. 이렇게 충돌을 해요. 그래서 다시 분열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중성자가 2개 내지 3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핵분열 시 방출된 중성자들이 다른 우라늄 원자에게 충돌을 해. 그래서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더라. 이때 방출된 연쇄적으로 하니까 방출된 막대한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만든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더라. 우리 앞쪽에서 봤던 내용이야. 이거는 물을 끓여 수증기 만들고요, 터빈 돌려서 전기를 발생하더라. 이런 것들은 앞쪽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에너지 전환 장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은요, 핵 에너지가 수증기의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핵 에너지 만들어지죠. 핵분열에서 핵 에너지 만들어지고요. 얘가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서 수증기의 열 에너지, 이 수증기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 터빈의 운동 에너지, 터빈을 돌려. 그래서 뭘 생산한다? 전기를 생산하더라 라는 거 알면 됩니다. 장점, 발전 효율이 높다. 그래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고요. 화력 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연료 비용이 저렴하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 자원 매장량에 한계가 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있다. 냉각수가 바다로 배출되어 해수의 온도가 상승한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 라는 등등등 알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내용 좀 더 볼게요. 자, 핵분열이 일어나는 조건 나와 있습니다. 어떨 때 핵분열이 일어나는가 라는 거야. 조건. 우라늄 원자에게 중성자와 충돌해 핵분열이 일어나려면 중성자가 느린 속력으로 우라늄 원자 핵과 충돌해야 된다. 그래서 느린 속력. 중성자가 되게 천천히 이동해서 빵 부딪혀야지만 핵분열이 일어나더라 정도 알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감속제와 제어봉이라는 것이 핵발전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감속제, 핵분열이 일어나는데 핵분열 속도를 감소시키는 재료, 감속제. 핵분열 시 방출된 중성자의 속력을 줄입니다. 그죠? 중성자 감속 속도를 줄이는 거야. 그래서 중성자의 속력을 줄여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제어봉이 중성자를 흡수해요. 그럼 중성자가 아까 핵분열이 일어날 때 중성자가 2개나 3개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핵분열이 막 일어나. 하나가 2개, 2개가 4개, 4개가 8개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중성자가 2개에서 4개 될 때 중성자를 흡수해. 제어봉이. 그러면 중성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핵분열 수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 제어봉이다 라는 것 알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감속제와 제어봉 이런 식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속제는요, 물이랑 흑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성자의 속력을 줄여서 우라늄의 핵분열을 일어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제어봉은 카드뮴이나 금속 같은 것들이 중성자를 흡수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더라 라는 것도 참고로 알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태양에너지와 환경을 생각하는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리를 다 했습니다. 밑에 있는 확인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 들으면 돼요. 문제 꼭 풀고 설명하는 거 들으세요. 자, 이제 확인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풀이요. 1번부터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태양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X하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의 근원이다. 맞죠? 태양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표면 아니고요. 어디에서? 중심. 핵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다 라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X.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초고온, 초고압 상태에서 4개의 수소 원자액이 융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지는 반응. 무슨 반응이었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었죠. 또는 수소 핵융합까지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물의 순환 과정에서 구름이 생성되어 비가 내릴 때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비가 내리니까 어떤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태양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거죠.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여 이용을 하더라. 오른쪽이요. 4번. 우라늄 원자액이 핵분열할 때 방출되는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 원자액과 충돌하여 연속적으로 핵분열이 일어나는 반응을 연쇄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쇄반응.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의 어떤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 방식을 태양광 발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발전 방식. 발전의 효율은 높으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있는 것은 무슨 발전? 핵발전 될 거고요. 자원 고갈에 염려가 없지만 넓은 면적이 필요한 것은 태양광 발전. 설치가 가능하지만 날개가 회전할 때 소음 발생하는 것은 풍력 발전.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문제 6문제 풀어봤고요. 28강 태양 에너지와 환경을 생각하는 발전에 대한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